다음 질문은 이제 올해 수능 영어 문항들을 보면 아까 우리가 계속 문제되는 게 6월, 9월 네. 예, 모의 수능과 난이도 또는 1등급 안에 프로테이지가 좀 상이했다 이런 거 있는데 신유형이 이번에도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맞습니다. 또 여기 언급 중에 지칭 추론 문제 삭제되고 어휘 문제 2문제 출제됐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주목할 만한 문제 이런 거 꼭 나올 것 같고 이거는 또 방학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일단 신유형으로 출제된 문제가 21번 문제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역시 빈칸 두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먼저 21번 유형은 이제 밑줄의 의미를 물어보는 유형인데요. 이게 약 10년 전까지 네. 실제 수능에 나왔던 유형입니다. 또 21번으로 네네. 나왔던 유형인데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6월달, 9월달에 나왔을 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유형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수능에 나와봐야 한다라고 네. 이제 수능에 나왔죠. 이제 이 유형은 굳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대신 이제 지칭 추론이 사라졌죠. 그러다 보면 지칭 추론이 사라지고 밑줄 유형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난이도는 조금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지칭 추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문독해에 여전히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빈칸 두 문제를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두 지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유형들은 이렇게 표시하고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 자체가 상당히 생소했고요. 결국 이 두 문제가 1등급을 결정하는 문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20년 동안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네. 가장 어려운 친구가 누구냐면 국어를 못하는 친구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국어적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면 확실히 추론 능력이나 이런 것도 안 영향을 돼요. 끼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비문학 공부를 하는 것이 영어에도 충분히 도움이 네. 된다는 걸 서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영어에만 이게 비단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수학 선생님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 그래요. 뭔 문제인지를 모른대요. 특히 수리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능은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입시 전문가적인 견해에서 네. 좀 여쭤봐야 되는 건데 올해 수험생들은 지금 1교시 국어에서 제가 사실 오늘 또 학교에 가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1교시 국어를 몇 점인지 적어내라. 담임쌤이 얘기하는데 못 적어내는 학생이 대단히 많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가채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정말 두려워하시고 지금 염려하시는 게 아예 입시에 원서 쓰지 않겠다. 수시도 안 갔다 오겠다. 나는 재수 결정했다. 뭐 어디 독학재수 갈 거냐 아니면 기숙학원 갈 거냐 통학재수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단지 거. 가치점을 진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빠른 친구들이 결정이시네요.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에서 빗나갔을 때 뭐 소위 말하는 차선의 매뉴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게 항상 하는 말이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했던 것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재수다. 그러니까 본인의 점수 부족한 거지만 조합을 잘해서 특히 올해 영어를 좀 잘 본 학생들 네. 지난해보다는 반토막 났다고 그랬어요. 1등급 안에 인원이. 그러면 1등급이다. 그러면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데야. 다시 말하면 1등급하고 2등급의 점수 격차가 큰 데야.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목상의 점수가 있어요. 195.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 총점에 대입해서 맞아. 실질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대학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느 대학에서는요. 실제로 영어 2등급과 1등급이 국어의 2등급을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포기하고 그럴 관계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올해 수험생들. 그러니까 영어 절대평가 2년 차인데 우리 이제 존엄쌤이 영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해 주셨다면 실제로 이거 만든 점수 가지고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또 못한 건 못한 거대로. 그러니까 영어를 못했어요. 만약에 국어를 잘하고 수학을 괜찮게 봤는데 영어가 2, 3등급 떨어졌다. 그럼 절대 피해야 되는 대학은 극한 점수가 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 근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매뉴얼들을 정해서 올해 입시를 보신 친구들은 정작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대학의 어떤 전형 총점 대비 계산을 해서 작년에 그거 계산 안 하고 원서 쓴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네. 올해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마 우리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신경 써가지고 학생들 온라인 상담 또 방송 상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자체가 이렇게 우리의 예상과는 빗나가게 나오게 됐을 땐 네네.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네. 이제 원서 영역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네.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네. 지원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우리 생각합니다. 조람 선생님이 네. 또 그 SNS의 파괴력이 크시니까 한번 얘기하셔 입시본색에 갔다 왔는데 니네 영어 끝났다 뭐 잘 봤다 못 봤다 가지고 일일비 하지 말고 일정 일단 다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온서 영역에 대한 공부를 좀 맞습니다. 해야 된다. 또 이걸 도와주는 방송이
입시 TBS에서 분석이다. 하고 있다. 입시 분석에 상담받고 대학까지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저희 홍보하고 계신 거죠. 아, 그럼요. 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진짜 올해부터는 누가 홍보하는지 추적한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제가 사회자가 될 때까지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